안녕하세요, 닥터호호 김호빈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침샘 보톡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턱 및 귀앞, 귀 밑 부위에 침샘의 주사로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3, 4주 정도에 걸쳐서 그 부위의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같은 부위의 볼륨 감소를 위해서는 뼈를 줄어들게 하는 윤곽 수술이나 지방 감소를 위한 지방흡입 수술이 있는데, 이러한 수술은 회복 과정에서 통증, 부종이 꽤 많이 발생하고요. 회복 기간도 짧지 않으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수술한 티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간단한 시술로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4개월, 6개월마다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수술에 비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하뼈에 부착되어 있는 이빨을 씹는 역할을 하는 교근, 저작근의 보톡스를 주입해서 근육 사이즈를 줄이는 근육 보톡스고요. 침샘 보톡스는 턱 보톡스 바깥쪽, 귀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하는 침샘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얼굴 윤곽,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시에 주사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술 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부위에 작은 멍이나 붓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정도로 멍이나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침샘 보톡스 시술 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톡스 주입 시 신경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입 부위에 침샘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침샘에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3, 4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보톡스가 침샘으로의 신호 전달을 막아서 침샘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가 다시 작동해서 원래대로의 사이즈로 돌아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월, 6개월 간격으로 시술 시에는 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보톡스를 시술 시에 내성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내성 발생률은 개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양의 보톡스를 2, 3회 시술하였다가 내성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번 시술했다가 내성이 생기셨다는 분들도 있고, 10년, 15년 넘게 지속적으로 보톡스 시술 받았음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은 분들이 있고, 내성 발생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성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분재량이 낮고 순도가 높은 수입산 제오민 보톡스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톡스라는 이름 자체가 상품명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성분명을 가진 보톡스라는 제품을 미국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1989년부터 FDA 승인받아서 보톡스 시술이 시작되었고요. 국산 제품은 2000년대 중반부터 메디톡신을 시작으로 해서 나보타, 리지톡신, 원더톡신 등의 제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제품은 2005년 독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제오민이라는 제품이고요. 제오민이라는 제품은 분재량이 작은 순수 톡신으로 구성되어 내성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오민이라고 해서 보톡스 내성이 전혀 안 생기지는 않지만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덜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용적으로 제오민을 포함해서 엘러간 보톡스, 메디톡신 등 타입 A 보툴리눔 톡신이 전반적으로 시술되고 있고요. 이 보툴리눔 톡신은 독소 성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독소 성분을 가진 독소 단백질과 독소가 없는 큰 복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독소 복합 단백질이 크기가 크고 인체에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고요. 이렇게 형성된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내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오민의 경우에는 비독소 복합 단백질 없이 작은 독소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 항체 생성을 낮춰서 내성률을 낮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보톡스가 톡신 성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내성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성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서 제오민의 경우는 내성을 유발할 수
수 있는 성분들을 제외하고 보톡스, 톡신 성분만으로 순도를 높여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시술이므로 붓기, 멍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술 시 아주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사용해서 이를 낮출 수가 있고요. 침샘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침이 안 나오게 되면 입마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침샘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강 주변으로 여러 군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마름이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오민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샘이 비대해질 수가 있고요. 거식증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해서 잦은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침샘이 자극을 받아서 그 사이즈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샘에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는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타석증이라고 해서 침샘이 돌이 생겨서 막는 경우에 침샘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리고 술, 담배 등이 침샘 비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타석증, 종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침샘 비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 시술은 금기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술과 담배는 침샘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해서 침샘 크기가 증가하도록 합니다. 금주 금연을 하면서 침샘 보톡스 시술 시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얼굴 하관 여러 군데에 침샘이 분포합니다. 턱 밑에도 있고 귀 앞에, 귀 밑에 침샘이 있는데요. 이중턱 바깥쪽으로 턱 밑 침샘이 있고 이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침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중턱 턱선 아래쪽 바깥쪽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턱 가운데 경우에는 침샘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만으로는 볼륨 감소 효과가 없고요. 이 가운데 부위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턱 밑, 귀 밑, 귀 앞, 침샘이 위치하면서 볼록함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원하는 침샘 위치에 보톡스 시술을 하면 되고요. 1회 시술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시술이고 침샘의 볼륨, 볼록함이 큰 경우에는 1회 시술로 부족할 수가 있고요. 2, 3주 정도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효과적입니다.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호호 김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